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두 개 영상을 올린 거 이후로 제가 또 바로 영상을 올립니다. 네, 굉장히 자주 올리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 자본주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부동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성공하기가, 돈을 벌기가, 부자가 되기가 힘들어졌다. 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저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또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직 좀 이게 또 뭐 20대 초반, 30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벼락거지라는 말처럼 왠지 소외감도 느껴지고 그죠? 이제 상대적 발탈감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물론 돈 벌기 그 다음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맞아요. 하지만 또 그 외 반편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또 기회들이 많다. 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공식들과는 많이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거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냐? 자, 일단 보세요. 과거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들, 선생님들 뭐 열심히 공부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뭐 성공적인 삶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범한 가장으로서 지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꼭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윗세대들도 그런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명심할 건 뭐냐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해라 해서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성공했고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말아라 해도 성공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능동적인 사고 능동적인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을 찾아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패러다임의 첫 번째는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또 뭐냐면 그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부분이 비단 직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예전에는 금리가 그 뭐 90년 그 예전에 뭐 80년대 이렇게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뭐 금리가 뭐 10 몇 프로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도 그렇고 뭐 제 90년대 중반 그 90년대 뭐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10%가 이상 됐었던 걸로. 그러니까 굳이 주식이나 펀드나 뭐 채권이나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10% 이상의 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재테크가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지금은 금리가 1%거나 거의 뭐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시절에도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넣을 바에는 그냥 은행 적금에 예금에 넣어놔도 주식만큼의 수익률을 예금 이율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적금, 예금만 해도 저축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고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패러다임이었는데 그게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수동적인 재테크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능동적인 재테크를 해야 된다. 결국 자기 삶도, 자기 직업도 능동적인로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테크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수동적인 재테크 방법은 더 이상 패러다임이 아니다. 예,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그 취업이나 직업분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재테크 측면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핵심 패러다임이고 자, 두 번째 패러다임이 뭐냐면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그대로 공부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그렇게만 가도 따라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 뭐 보면은 토익 다 900점 넘어도 취업이 안 돼요. 획일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사실은 이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 결국은 획일적인 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창의적인 거, 그죠? 창의적으로 뭔가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둬야지 돼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창의성, 근데 이 창의성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돼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고 어느 정도는 후천적으로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굉장히 어, 많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뭘 물어보면은 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고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질문하는 건 답을 원하지만 답을 직접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그리고 항상 호기심을 갖게끔 다양한 그 방면에 그 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뭐 새로운 데를 자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렵진 않고 아주 사소한 거. 그래서 유태인들은 항상 자녀랑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핵심적인 질문.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행동할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엉뚱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지금도 좀 엉뚱한 면이 없지 않지만 굉장히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항상 제가 보면 이렇게 성적표 보면은 항상 이게 창의적이다라는 선생님들의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내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구나, 다른 면이 있구나,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구나. 그게 뭐 독특하다, 어떻게 보면은 좀 별종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창의적이다, 뭐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별종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별종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또 자녀분들이 오히려 그런 게 또 요즘에 그 원하는 그 성공의 어떤 패러다임에는 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녀가 별종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주고, 왜냐면 획일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체도 좀 별종이 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뻔한 삶은 또 재미도 없잖아요. 좀 다양하게 별종인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게 어느 정도 또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창의성,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능동적, 두 번째는 창의성을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이 사람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이 혹은 세상에 없는 서비스가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건 사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사실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 능력을 계속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물을 좀 많이 관찰하고, 만약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라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어떤 물품이 필요할까,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도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우리 자녀가 좀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 깨달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제 말이 뭐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또 다른 반론들이 있으면 또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겠냐.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성공적인 요소, 과거와는 다른, 그죠? 과거와는 사실 공감 능력도 사실 필요 없었고 능동적일 필요도 없었어요. 수동적이어도 되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면 됐고,
또 획일적으로 그냥 창의적으로 안 하고 획일적으로 해도 웬만큼 중간 이상은 갔었던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뭔가 좀 색다르게, 남과 다르게 또 남들이 필요한 거를 캐치해서 그런 거를 이제 서비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제품으로 개발하면은 또 성공할 수가 있는 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준비가 되지 않겠냐.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이 이런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능동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또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저 이 건물주 마블 게임 보이시죠? 네, 제가 만든 게임. 네, 이 게임을 통해서도 자녀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게임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자녀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게임을 하면서 또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또 느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건물주 마블 게임은 제가 그 우리 자녀들한테 했던 그런 그 규칙들을 넣어서 만든 게임이에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좀 창의적이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게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도 없고 굉장히 재밌어요. 또 굉장히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녹여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결론. 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정말 필수 요소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네, 첫 번째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그죠? 수동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네, 능동적으로 재테크도 능동적으로 하고 내가 직업도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창의적으로. 네, 획일적인 사고 말고 남들이 원하는 거를 창의적으로 또 남과 좀 다르게 색다르게 만들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을 키워라. 공감 능력은 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남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남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잘 관찰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개인적인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도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